안녕하세요. 저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루 종일 도박에 지배되어 있었던 도박 중독자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제 스스로가 심각한 도박 중독임을 인지하고 지난 10년간의 쓰레기 같은 삶을 정리하고자 함이며 추후 도박 충동이 생겼을 때 이를 다시 꺼내보고자 함입니다. 2025년 7월 8일 단도박 156일 차에는 도박 중독이 무서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사회에는 사실상 다양한 중독 카테고리가 있죠. 대표적으로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대표적인 삼중독이죠. 그 중에서 마약, 알코올 중독보다 더욱 무서운 게 도박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마약이나 알코올에 중독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사실 술도 좋아하지 않아서 술도 거의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약은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사실은 마약이 무섭다, 알코올이 더 무섭다 할 수도 있지만 물론 다른 중독들도 이렇게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도박 중독이 저는 더 무서운 거는 나 스스로의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이 금전적인 손해가 주변인들에까지 피해가 간다는 점이거든요. 같이 늪지대로 끌고 가는 게 도박 중독의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제가 도박 중독의 문제점을 이렇게 나열해 봤는데요. 우선 가장 큰 첫 번째, 본인이 스탑을 할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 일궈놨던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액의 대출을 받고요. 거액의 대출을 받고도 도박으로 돈을 다 잃었으면 그때는 이제 지인에게 돈을 빌리든지 카드론, 현금 서비스죠. 이제 이자율이 높은, 이율이 높은, 금리가 높은 것들도 손대기 시작하고 마지막으로는 대부업체, 사채업체까지. 그리고 나서 더 심각한 경우에는 공금 횡령, 사기 이렇게까지 발현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도박 중독이 되면 본인이 진짜 다방면으로 내가 빌릴 수 있는 능력 그 이상으로 돈을 끌어모읍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걸로 도박을 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본인이 모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대출까지 받고 개인 돈, 사채 이렇게 받는 동안 이걸 어떻게 해야지? 라는 문제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일단 지르고 보는 거예요. 왜냐? 난 도박으로 돈을 땄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발판 삼아 다시 복구해야 돼. 이 심리가 강해서요. 이거 외에는 신경을 안 씁니다. 생각도 안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으로 쌓은 본인의 위치를 한순간에 잃게 되고 밑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직장에서 잘립니다. 내가 그동안 좋은 직장에 다녔어도 도박 중독이 시작되면 결과적으로는 직장 내 동료들한테까지 돈을 빌리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 그 돈을 못 갚게 되면 결국에는 회사를 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회적으로 쌓은 무슨 커리어라든지 모든 명예 이런 것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밑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진짜 밑바닥으로 가요. 밑바닥 인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일을 그만두게 되고 본인이 다시 일을 해야 돼요. 왜냐? 내가 대출 받지, 사채 받았지, 당장 내일 모레 돈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그러면 결국엔 세 번째, 부모, 형제, 배우자까지 본인의 밑바닥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당장 내일 모레 3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 3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남아있는 지인한테까지 또 돈을 빌리고 지인도 없으면 결국 부모, 형제, 배우자한테 본인의 도박 사실을 오픈하고 돈을 빌립니다. 도박 사실을 오픈하지 않고 돈을 빌릴 수도 있고요.
부모 형제한테. 근데 결과적으로는 부모 형제한테까지 이미 도박으로 손을 벌렸기 때문에 이 뭐 다음 뭐 당장 내일 모레 나가는 카드값이 없어서 이런 것들은 부모님한테 도박 오픈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처음에 부모, 형제, 배우자분들도 내가 도박 때문에 돈을 이렇게 잃었어 라고 했었을 때 이 일의 심각성에 대해서 크게 와닿지를 못해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 라는 인식을 못합니다. 처음엔 그냥 따끔하게 혼내면 애가 정신 차리겠지 이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부모, 형제, 배우자가. 아, 얘가 한번 이렇게 실수했으니까 다시는 안 하겠지. 근데 도박 중독자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부모, 형제, 배우자들은 그걸 몰라요. 처음에는. 그래서 대리변제라는 걸 해주고 그 대리변제를 하고 나면 그 도박 중독자는 또 그만큼의 돈을 또 빌려서 도박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 형제, 배우자들도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심각한 거구나. 그제서야 알게 돼요. 근데 그제 알게 됐을 때는 이미 가족들도 밑바닥까지 거의 끌려간 상태인 거죠. 금전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자, 네 번째. 도박 중독은 완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발현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고 죽을 때까지 단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도박을 끊는다는 거는 절대 말이 안 되고요. 도박을 참는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내 인생의 모든 인맥을 잃고 철저히 사회와 가정에서도 고립됩니다. 사람은 사회화의 동물이잖아요. 주변에 누가 없고 혼자만 이렇게 있으면 진짜 외롭잖아요. 근데 도박 중독자가 딱 그렇게 됩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 그런 도박 중독자들도. 아직 뭐 본인의 도박 때문에 패가 망신했다는 소식을 못 들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친구처럼 대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은 다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돌고 돌아서 야, 얘 도박했다, 얘 도박해서 망했다, 이런 얘기 돌고 돌아요. 결국에는 그냥 껍데기만 친구인 인맥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인맥을 잃고 철저히 사회적으로든 가정에서도 고립되죠.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재발률이 엄청 높습니다. 재발률이 엄청 높기 때문에 참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물론 마약도 알코올도 참기 힘들겠죠. 그건 똑같아요. 근데 그거와는 다르게 이 재발률이 높은 이유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잃은 돈에 대한 후회, 복구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다음 달에 밀려올 카드값에 대한 불안감, 카드값, 대출이자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또 월급을 받으면 또 도박에 손을 댑니다. 이번엔 따겠지 하는 마음으로. 결국 그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도박 중독의 문제점을 얘기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거에서 가장 심각한 사람은 결국엔 감옥에 가고요. 그리고 재발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완치가 없는 죽을 때까지 발현되는 병이라고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재발하고 금전적으로 계속 돈이 빚이 계속 쌓인 분은 결과적으로는 자살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은 자살의 경우가 그렇게 극히 드물잖아요. 근데 도박 중독은 자살, 감옥, 종착지가 이렇게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래도 도박 계속 하실 겁니까? 내가 밑바닥으로 끌려가고 철저히 사회와 고립되고 재발률이 이렇게 높던데 도박 그래도 계속 하실 겁니까? 저는 절대 안 할 겁니다. 저는 어떻게든 참아낼 겁니다.
이번 주 화요일도 단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